세 번째 토론자는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복 위원장님 발표인데 오늘 불참을 하시고 서면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김종복 위원장님은 실명 일정으로 서면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토론문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강화를 위한 화성 특례시 지원 방안. 안녕하세요. 화성 특례시 위원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2025년 제4회 화성 특례시 청소년 정책 포럼에서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강화를 위한 화성 특례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전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주제 발표에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취약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청소년분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디지털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각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잘 찾아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 계신 여러 청소년분들께 화성 특례시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주제 발표를 통해 소개된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진행한 디지털 시민성 개념 및 교육 방안 연구의 디지털 시민성 개념에서 제시한 3영역, 인지, 행동, 정의, 6가지 구성 요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지식 정보 융합, 디지털 사회 참여, 연계 통한 변혁적 행동, 성찰과 책임, 존중과 조화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지적 영역은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로서의 지식과 기능, 지식 정보의 연결과 융합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로서의 지식과 기능은 미디어에 나타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지식 정보의 연설과 융합 능력은 네트워크에 기초한 지식 정보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지적 영역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 대응 방안 연구에 나타난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른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에서 상위 가정의 81.5%가 노트북을 보유한 반면 하위 가정은 53.1%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디지털 기기들도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보유율 또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면에서도 코딩의 경우 상위 가정의 68.8%가 잘못함으로 답한 반면 하위 가정의 81.5%가 잘못함으로 답변하였고 다른 소프트웨어 역량도 비슷한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 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 방안 연구의 내용처럼 인공지능 활용에도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 특례시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관 등의 시설에서 PC와 노트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 지원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딩,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청소년 교육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구독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정의적 영역은 디지털 성찰과 책임, 디지털 갈등에 대한 조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성찰과 책임은 기술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여 디지털에 기초한 상호작용에서 책임과 성찰을 포함하여 산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말합니다. 디지털 갈등에 대한 조화 성향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타인의 가치 존중과 조화 및 관용 태도를 말합니다. 디지털 시민성의 정의적 영역 및 내용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개개인이 발현할 수 있는 가치와 태도, 그리고 개인의 공동체에서 타인과 소통함에 있어 지녀야 하는 가치와 태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 대응 방안 연구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온라인상에서의 예절 교육,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하며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형태의 토론형 수업을 통해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행동적 영역은 다양한 차원에서 디지털 사회 참여, 디지털 연계를 통한 변혁적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디지털 사회 참여는 디지털을 이용하거나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차원의 참여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연계를 통한 변혁적 행동은 디지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상호 연계되어 사회 변화를 이끄는 실천적 행동을 말합니다. 디지털 공간, 즉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 할지라도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 속에서 디지털 공간을 경험하는지에 따라 소통과 참여, 행동의 정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디지털 사회 참여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소통하는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중에서 또래 강사나 또래 멘토를 선발해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사회적 문제와 당사자로서 본 청소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 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하면 화성 특례시에서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강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정의 경제 수준과 상관없는 디지털 접근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지원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지원해야 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기존의 교육 방식처럼 성인 강사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강사가 청소년 또래 강사나 멘토를 교육하고 그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배울 수 있는 형태의 교육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현장에서 청소년분들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2025년 제4회 화성특례시 청소년 정책 포럼에 참석해주신 분들과 포럼을 준비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화성특례시 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화성특례시 청소년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